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악플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너무 뭔가 심심하다. 약간 캐릭터성이 좀 약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솔직히. 그것 역시 약간의 의도한 바가 있었어요. 제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덕후라는 거를 들어도 그냥 의뢰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티를 끝까지 못 알아보던 셜록스 오빠가 첫사랑이었고요. 1차 최애는 봉신연이었고요. 2차 최애는 최육이었고, 사실 AI의 음성이라는 게 성우한테는 일종의 독이에요. 과거에 내가 미래에 내 일자리를 잡아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가진이를 처음 오디션을 보고 맡게 됐던 6, 7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조성이 안 돼 있을 때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BS 41기 성우 이다슬입니다. 저는 지금 성우로 활동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주로 좀 센 캐나 어두운 느낌의 캐릭터 목소리로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명조 갈브레나나 붉은 사막 데미안으로 제 이름이나 제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우가 되기 전에는 MBC 강원영동 아나운서로 2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삶의 흐름이 좀 다채로워져서 프로 엔잡러로 2023년에 유퀴즈에 소개되고 안녕하세요 프로 엔잡러입니다라는 에세이를 내면서 전국으로 강연을 또 다니고 있는 성우지만 또 다른 타이틀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덕후라는 거를 모르시고 들어도 그냥 의뢰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987년생인데 2000년대 초반에 투니버스가 개국을 하잖아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캐릭터들이며 만화들이며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일단 저의 첫사랑은 셜록스였고요. 네티를 끝까지 못 알아보던 셜록스 오빠가 첫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 1차 최애는 봉신연이었고요. 2차 최애는 최육이었고 10대 중후반을 지배했었습니다. 근데 최육이라는 작품이 그 카즈야 미네쿠라 그 작가님도 그렇지만은 약간 그 오글거리는 중2병 흑염룡의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되게 고독한 늑대처럼 최육의 감성으로 살면서 막 손등에 3장 그림 제가 막 직접 그려서 엄청 다니고 손가락 사이사이 막 최육이 막 이런 거 막 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장 성우셨던 홍시호 선배의 목소리 진짜 너무 사랑했고 김승준, 강수진, 최원영 선배도 그 봉신연희에서 지금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이렇게 상처나 있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목소리이기도 했고 양전을 맡았던 구자용 선배도 진짜 너무 좋아했고 사실 봉신연희에서의 최애는 달기였어요. 양정화 선배님이 맡으셨던 좀 악역인데 정말 장래희망이 거의 달기였어요. 난 지구의 어머니가 될 거야. 아마 이 만화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너무 아실 텐데 일본 소년 만화인데 허세가 걸쳐져 있는 그런 작품들 중에 너무 마이너한 감성이거나 그래서 더빙이 안 된 것들은 저만의 가상 캐스팅이 있었어요. 그땐 그런 게 유행하던 시절도 아닌데 지금도 이제 집에 있는 제 만화책에 보면은 제가 막 그때 당시에 선배님들로 자체 캐스팅한 것들이 막 있어요. 20년 만에 그때 덕후썰을 풀려니 되게 쑥스럽네요. 여전히 저는 옛날 것들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며 마치 기안84가 그 뭐죠? 태종왕건을 100번 돌려보듯 원나블 헌 그냥 계속 다시 보고 업데이트 없이 옛날 것들에 계속 묻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남들이 보는 것들은 다 공부할 겸 봤는데 빠져지지가 않더라고요. 귀칼이든 진격거든 주술회전이든 보기는 다 봤는데 제가 변한 건지 세상의 스타일이 변한 건지 옛날만큼 막 최애급으로 막 좋아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아쉽게도. 그나마 제 취향이었던 거는 주술회전에서 고조 정도? 약간 가슴을 울렸고 하지만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은 누구나 덕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의 덕후이든. 내가 정말 와, 나 미쳤나 봐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건 매 순간 좀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덕질의 끝에는 무조건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덕후여야 된다. 제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엠플라잉이라고 하는 밴드에 엄청 오래된 덕후인데 걔네가 행복하라고 걔네를 위해서 하는 덕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자고 그걸 좋아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거기에 미쳐있는 덕분에 내가 사라지고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대 때
그때 그런 좀 오글거리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나를 버티게 만들어줬던 그런 모든 문장과 이기적인 게 왜 나빠? 사람은 이타적인 것도 결국은 다 이기적인 거야. 남을 도와주는 것도 그 도와주는 나를 보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막 이런 대사도 있어요, 최유기에.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오글거리고 창피할 수 있겠지만은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준, 씩씩하게 만들어준, 내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해준 되게 큰 힘이었어요.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그냥 제일 잘하는 게 공부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잘하는 공부로 좋아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꿈인 줄 알고 컸어요. 다행히 잘하는 공부를 싫어하진 않았던지라 2006년에 서울대 인문대 입학을 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의 어떤 감시하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또 좋아하는 걸 좀 더 즐겨보자라는 생각에 정말 덕후였던 두 가지가 만화랑 아이돌이었어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단 아이돌을 한번 근처까지라도 가보자. 학교 다닐 때도 축제가 있고 이러면은 혼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보아춤을 추던 애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웅성웅성해요. 지금 뭐야? 누구야? 춤동아리야? 저런 애가 있었어 이러면 걔 그 전교 1등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재밌어서 춤을 좋아해서 따라 추다 보니까 이걸 정말 프로로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21살 때 YG 전속 댄서 팀인 크레이지라는 팀에 싸이월드로 모든 멤버들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아 팬이고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디션이라도 좀 볼 수 없을까요? 이거 열심히 보내다 보니까 답이 온 거예요. 다행히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YG에서 댄서로 2년 정도 시간을 보낸 게 직업으로서는 제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아 실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옛날 20년 전의 댄서는 심지어 막내? 생계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긴 좀 힘들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춤이었고 너무 사랑하는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무대, 콘서트들이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한우물을 팔아 공부가 무조건 우선이다 라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저는 직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저의 적성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근데 뭐든지 직접 해봐야 안다고 사법시험도 공부하면서 변호사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법조인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적성에 맞는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은 계속 무대 위 조명 아래 카메라 앞에 있었는지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변호사는 남들을 대변해서 그들의 사건에 같이 공감하고 싸워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 직업을 제가 택했으면 저는 매일매일이 연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공부를 하고 그들의 세상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봐서 그냥 공부 잘하고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가능했던 거죠. 지금 여자 나이 26, 뭐 여자뿐만 아니라 26은 취업하기에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약 15년 전에 26, 심지어 저는 복수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인턴을 한 것도 아니고 과연 내가 이 정글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늦은 거였어요. 늦은 거였고 26살에 아나운서 준비를 새로 시작한다? 그 나이는 이미 한 번은 합격을 하고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서야 학원을 등록해서 발성을 배우고 발음을 교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유튜브가 막 성행하던 시절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함에도 스스로에 대해서 몸과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들어서 연구를 했고 덕분에 아나운서도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한 1년 반 만에 합격을 했고요. 성우시험 같은 경우도 빨리 붙고 싶어서 꾀를 냈죠. 인생은 끼와 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되게 잘 울어요. 정말 지금도 뭔 영상을 보든 떠올리는 것만으로 몇 초 안에 되게 잘 울고 그걸 잘 또 수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우시험을 볼 때 울만한 대본이 있으면 난 울어버려야겠다. 바로 울고 괜찮으시겠어요? 다음 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 때 바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다음 연기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우 학원으로 딱 타겟팅해서 공부한 지는 한 달 만에 합격을 했고요. 시작이 늦었던 만큼 준비 시간을 독하게 단축을 시켰던 거죠.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하려고.
모든 길을 거쳐서 성우가 됐을 때가 딱 한국 나이 30살이었거든요. 제 직업의 종착지라고 일단 생각했어요. 성우는 특히나 성대가 늦게 늙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생 직업으로 나이가 정말 많이 드셔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이제 소위 말해 직업을 전전하지 않고 성우 이다슬로 100살까지 유지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따라라라라라처럼 월트 디즈니 만화 시작할 때 성 막 그려지는 것처럼 내가 팬으로서 꿈만 꾸던 저 디즈니 성에 내가 입성하는구나, 이런 두 가지 감상이었어요. 둘 다 아니었죠. 둘 다 박살났죠. 저도 아나운서로서 방송국에서 생활을 좀 하고 들어갔던 성우지만 전속 시절이 끝나고 나서 던져지는 프리랜서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디즈니 공주의 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철옹성이었더라고요. 실패나 슬럼프는 인생에서 절대 뺄 수도 없고요. 절대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애틋해요. 그건 그만큼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성우가 저한테 되게 슬럼프였고 너무 아프게 괴로웠던 건 제가 성우를 너무 좋아해서 주먹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성우로서 힘들면 9to6만 힘들면 되는데 왜 퇴근하고 나서도 성우 이다슬로 계속 끙끙 앓고,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성우 이다슬로 힘들고, 손가락에 힘을 좀 빼보자. 근데 내 의지로는 안 빠지니 억지로 이 손가락에 다른 짐들을 좀 걸어보자. 그러면 좀 손에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에너지의 분산이었어요. 그게 2017년에 도전했던 요가 강사 자격증이었고, 그나마 잘했던 공부로 대학원에 입학했던 거였고요. 프리랜서 초반에 일이 별로 없던 시절에 옛날에 했던 댄서를 끌어와서 다시 댄스 강사 일도 정말 막 2, 3만 원도 안 하는 그런 수업들도 찾아다니면서 뭐 요가나 대학원 공부나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좀 분산하니까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 환기는요, 그야말로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해요. 와, 정말 인생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나한테만 있는 것 같던 불행이 한 발짝 멀어져서 보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싶고, 설령 그게 저를 숨막히게 하는 철옹성이었었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기는 해요. 모든 시련이 결국은 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누가 말했더라.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고맙고, 요가 강사도 좋고 대학원생도 좋지만 나는 결국 정체성은 중심은 성우구나 생각합니다. 기가진이라는 작업은 성우 이다슬이 성우로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기점인 건 맞아요. 사실 물론 그 전에 롤이 있었어요. 롤의 렐이. 전 제가 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성우로서 자부심이 생겼고, 이후에 더 위쳐3 애니퍼에 들어가면서 성우로서 정체성이 좀 잡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기가진이가 생기면서 성우로서 존재감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성우의 연기도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목소리나 이런 건 정말 재료가 되는 거고, 이 의도가 명확하게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 보는 사람들이 이런 뜻으로 한 말이구나, 이 캐릭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구나가 정확히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의 회색 정도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어딘가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이거 너지?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에 색깔이 없다라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만큼 어디든 잘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요. 기가진이도 저는 오히려 그런 덕분에 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AI의 음성이라는 게 성우한테는 일종의 독이에요. 과거에 내가 미래에 내 일자리를 잡아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가진이를 처음 오디션을 보고 맡게 됐던 6, 7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조성이 안 돼 있을 때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계약 조건을 따진다든가 뭐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상은 전혀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일이 주어졌고 일로서 그냥 했던 거죠. 지금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AI와 관련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우들이 발붙일 곳을 많이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 불확실성에 되게 내몰려 있기도 하고, 어디든 1%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기가진이를 무기로 해서 그 1%로 살아남고 싶어요. 정말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2025 원더키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한 2000 당장 한 40년쯤에 인간이 달에 갈 수도 있다고 하면
그 달에서 한국인들을 안내하는 음성이 그냥 제 음성이었으면 좋겠어요. 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인 분들은 A줄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AI로서 이다슬의 음성이 우주 정복하면 되지 뭐. 죽어서도 내 음성이 지구에 계속 남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다스릴 때의 목소리는 좀 더 편하게 쓰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은 몰랐던 사람들이 좀 많았고, 어쨌든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좀 알게 된 후에는 나 맨날 진이랑 얘기하는데, 혹은 우리 부모님 맨날 진이랑 얘기한대 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과 연관을 짓는 게 되게 좋았어요. 너희 가족의 일원처럼 스며들어 있구나. 제가 스며들다 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잘 스며들어 있었구나 너희 집에. 그들의 반응 덕분에 그게 되게 반가웠죠. 다 오디션이에요. 오디션이고, 오디션을 위한 오디션이랄까? 어쨌든 성함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엄청 유명한 여자 성우 선배님이 진이 관련해가지고 사석에서 어떤 성우들 불러서 오디션을 보면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를 추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팬이었던 선배님이니까 그 선배님한테 특별히 제 목소리를 어필하거나 인간적으로 소개를 바라고 뭐 어떤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 그런 녹음이야? 그럼 다슬이가 좀 목소리가 좀 잘 어울리고 발음도 좀 또렷또렷하고 장기간 호흡의 녹음도 일 똑똑하게 잘 해낼걸? 한번 오디션 봐봐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녹음이 거의 다 끝나고 전해 들었어요. 나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정도면 불러보자 해서 전화번호도 그 선배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근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아직까지 그 선배님한테 이걸 감사하다고 인사조차 못했어요. 언젠가 한 번쯤은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선배님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요즘 이다슬이라는 성우를 들으시면 명조 갈브레나부터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부분의 성우들이 그러하듯 시작은 오디션입니다. 그리고 그 오디션도 모든 성우들이 오픈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알고 있는 녹음실이나 몇몇 분들께서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레퍼런스가 있으면 이 성우 이 목소리 잘 소화할 수 있어. 이 감성에 잘 맞아. 라고 생각하는 몇 명을 추려서 오디션에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눈빛이나 분위기, 착장, 모든 것들이 이건 내 거다. 라는 생각은 캐릭터 디자인을 볼 때부터 들기도 했고, 레퍼런스로 보내주신 뭐 중국어 음성이나 다른 샘플들도 제가 너무 잘 할 수 있고 꼭 한번 맡아봤으면 하는 캐릭터이기는 했어요. 이미 저는 이전에 더 위쳐3의 예니퍼나 로렐 같이 약간 낮은 톤, 중저음 톤의 소위 말해 되게 가라앉은 캐릭터죠.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호흡이 막 떠있거나 한 게 아니라 평소에 말할 때도 그렇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서사도 그렇고, 갈브레나는 색깔만 봐도 심해 같잖아요. 파란색인데 막 쨍한 파란색, 에메랄드 파란색이 아니라 되게 검푸른 색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 톤이나 감정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오디션 볼 때부터도 걱정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 갈브레나를 만나기 직전까지 굉장히 큰 애니메이션 주연 오디션에서 한번 안 됐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오디오북 작품에서도 오디션이 하나 안 됐었고, 게임 중에 이것도 역시 서브컬처계에서 너무 사랑하는 작품인데 제가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근데 걔는 좀 빨갰어, 색깔 자체가. 이 친구 약간 아리까리한데 싶긴 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또도독 안 되던 때여서 운이 안 따라줄까봐, 기운이 안 맞을까봐의 걱정은 있었지만 그 캐릭터 자체는 찰떡이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고 오디션을 봤는데, 다행히 한 잊혀질 때쯤 한 2달쯤 지나고 나서 같이 가시죠 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런 서브컬처 게임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오디션 기회조차 잘 없어요. 1년에 정말 한 서너 번도 있을까 말까요, 솔직히. 너무 고마웠어요. 명조라는 작품에 할 수 있었다는 게. 작년 말에 마지막 캐릭터로 등장해서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스토리라인에서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서브컬처 게임을 녹음하는 거였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만화, 애니메이션 녹음하는 기분까지 같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캐릭터를 했고 이런 캐릭터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성우적으로나 애착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 옛날 선배님들처럼 정말 내가 한 캐릭터들이 다 유명해서 이게 다 피규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전시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 감사하게도 갈브레나는 또 인기가 좀 그래도 있었던 캐릭터다 보니까 팬들이 막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제 자그마한 전시장에 그래도 갈브레나는 한 대여섯 개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랑했던 뭐 세일러문이 됐든 웨딩피치가 됐든 정말 색깔별로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수집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악플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너무 뭔가 심심하다. 약간 캐릭터성이 좀 약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솔직히. 그것 역시 약간의 의도한 바가 있었어요. 갈브레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어쨌든 어렸을 때 상황이 있고 자라서의 상황이 있고 이게 굉장히 단절이 있고 그리고 자라고 나서도 키메라와 되게 고독했던 시간이 있고 명조 스토리라인 안에 들어오면서 동료가 생기고 의지할 곳이 생기는 게 있고 좀 츤데레 같지만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주는 그런 갈브레나의 캐릭터 그 자체가 다른 스토리라인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고 죽음은 건조하고 푸석하고 무던한 아직은 그래도 뭐랄까요 토양 같은?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토양 같은 여기에 나중에 어떤 꽃이고 어떤 나무고 이런 걸 지금 완성하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명조 2주년 행사 갔을 때도 정말 갈브레나 코스프레 하신 분들만 제가 찾아다니면서 줄 서서 제가 사실 갈브레나 성우인데 저랑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 오히려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팬이니까 막 놀라워 하시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부끄럼 하나도 없이 우리 갈브레나가 오래 사랑받고 더 뜰 수만 있다면 제가 성우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고 싶으니까 제가 코스프레를 하는 건 너무 오바겠죠? 뭐든 할 수 있으니 명조를 하신다면 갈브레나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쪽 하면서는 그냥 제가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계속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제일 쉽게 칠할 수 있는 물감이 갈브레나, 더 위쳐3의 예니퍼, 붉은 사막의 데미안처럼 비교적 색이 탁하고 좀 무거운 것들을 제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구나가 있고요.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나 아직 이런 거 안 해봤네? 나 이거 잘할 수 있겠네도 보이잖아요. 아직 저한테 소년 캐릭터가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에서 좀 소년이나 힘 있는데 약간 섹시하게 가거나 해도 즐겁게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해본 거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점점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남도영 선배님 유튜브 갔을 때 이제 다스리 색깔이 좀 확실히 잡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가 되니까 무겁고 어두운 건 당연하지만 아주 귀여운 거든 밝은 거든 주어지면 다 해내니까요. 믿고 쓰실 수 있으니 아직 여러분의 작품에 이다슬이 이름을 안 올렸다면 정말 그냥 가볍게 시험 삼아 혹은 재미 삼아도 괜찮으니 편히 연락주고 불러주십시오.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성우 이다슬로 앉아 있어도 어쨌든 요가라는 키워드는 이다슬한테서는 되게 뺄 수 없어요. 요가는 제가 댄서를 그만두면서 마음의 헛헛함과 몸의 찌뿌둥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키워드였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요가는 그냥 옥주현 씨가 하는 정도의 이미지였고 한 20년 전이니까 거의 지금처럼 제대로 자리 잡기가 전이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우울해지고 막 원형 탈모도 오고 막 이러던 때 관악 청소년 센터에서 월 2만 원짜리로 가볍게 스트레칭처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강사로 활동하고 저만의 어떤 요가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저라는 인간에 있어서 성우 다음으로 좀 큰 영역이기는 해요. 요가가 저한테서 가지는 의미는요. 제 오랜 카톡 메시지창에 그 소개 멘트가 몸 건강, 맘 건강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여성들의 미용 운동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가는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이자 수련입니다. 명상이라는 수련 과정에 꼭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흘려보내고 집중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우뿐만 아니라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취미처럼. 제가 지금 두 군데의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한 군데는 서울 호서예전이고 한 군데는 남도영 선배가 원장님으로서 운영하는 학원인데 제가 하는 수업 초반에는 신체 훈련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가와 접목된
호흡과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래서 몸 구석구석을 이해하면서 호흡을 다 그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성우든 인간이든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라는 배에 나의 음색이라는 화물을 실어서 상대에게 딱 정확한 거리감으로 딱 도착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요가가 좀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막 소리를 어떻게 내야 돼요? 배심을 어떻게 길러요? 라고 하는데 그때 대본을 받아들고서 내가 막 여기를 쫙야지 막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길게 생각하고 꾸준히 아침마다 1시간 정도씩 요가와 접목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변성이든 연기든 표현이든 지구력이든 폭발력이든 다 개선되시고 발전되실 거예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쉬는 삶은요, 저는 쉰다와 숨 쉰다가 거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숨을 잘 쉬었으면 잘 쉰 거예요. 숨이 막히고 정말 내가 언제 숨 쉬는지도 모르고 가쁘고 답답하면 그냥 그날 하루 몸이든 마음이든 좀 괴롭고 쫓기고 힘들었다라는 거여서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바쁘지만 즐겁게거든요. 몸이 아무리 바빠도 숨 쉬는 걸 항상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러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요. 구멍이 좀 생기고요. 좀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날 하루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기껍고 또 때로는 몸이 한가할 정도로 일이 없어도 그때도 내 숨을 잘 챙겨서 간다면 몸이 편한 만큼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역시나 잘 쉬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우 지망한다.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내가 호흡을 잘 비워내고 있는지, 잘 들이마시고 있는지, 내 숨이 한숨으로 꺼지지 않는지, 정말 뱃속에서 있는 호흡이라는 구슬에 음색이 실려서 위로 잘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책에 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2023년 유퀴즈에 나오면서 많이들 삶이 달라졌지? 유퀴즈 나온 전후가 어떻게 변했어? 라고 묻는데 전 딱 하나 대답해요. 유퀴즈 나올 땐 6잠러였고 작가라는 7번째 직업이 추가됐어. 정말 크게는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책은 안녕하세요 프로 엔잠러입니다 라는 자기소개에 가까운 에세이였어요. 그런데 덕분에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저처럼 살고 싶거나 혹은 스페셜한 프로들과는 다르게 좀 제너럴한 프로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120세 인생의 불확실의 시대인데 직업을 좀 여러 개 걸쳐놓는 게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 누구나 프로 엔잠러가 된다 라는 좀 범용성 있는 책을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여태까지는 너무 스스로 창피해서 못 썼던 보이스 스피치 책을 저도 아나운서 성우 합쳐서 지금 한 12년 넘는 경력이 되다 보니까 교수님 활동도 그렇고 이쯤 되면 나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책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호흡이나 마음 수련, 몸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좀 담길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2026년 현재 지금 정확히 10년 차가 됐는데 10년 전에 갓 합격했을 때는 실력이라는 것 자체에만 되게 집중했고 나의 목소리의 개성과 어디에서도 들었을 때 이건 이다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딱 그 원톤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목소리의 개성은 뭘까? 나의 목소리의 특성은 뭘까? 만약에 없다면 내가 뭘 밀고 나가야 될까? 이거에 되게 집착을 했었는데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이 좀 중요하구나. 들으면 와 역시 사람 자체도 진짜 좋은데 내레이션 진짜 미쳤다. 이 사람 그 자체다. 인성이 묻어난다. 이런 감탄을 할 때가 좀 많아요. 또 앞으로의 10년 후에 모르죠. 정말 도끼 서려서 사람은 말이죠.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와 인성은 개차반이어도 실력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라는 말을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말이 좋게 들리고 어디에든 잘 스며들고 어디에든 잘 묻어나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라고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성우가 되기 전에 이다슬 30년의 세월이 있는데요. 사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도 감히 개입하고 싶진 않거든요. 10대 이다슬을 만난다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감히 조언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살게 둘 거예요. 20대의 이다슬을 만난다면 방황의 시간을 조금씩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어바웃 타임 영화처럼 나비효과 영화처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더 나쁜 길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 마 정도? 30의 성우
합격이 가끔은 좀 아쉬워요. 좀 더 빨리 붙었었으면. 10년 차인 지금 35 정도면 딱 좋았겠다. 라는 얘기를 솔직히 사석에서는 해요. 조금만 더 빨리 붙을걸. 좀만 덜 헤맬 걸이라고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꽤 괜찮은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50에 저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뭐 직업이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됐으려나? 제가 지금 가수가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가 한평생 콤플렉스인데 노래를 오랫동안 배우면서 제 노래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은 드라마 작가도 되고 싶어서 그것도 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직업 2개 정도가 추가가 됐으려나? 그 외에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서 지금의 저를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나이 40이 돼서나 넌 참 언제나 치열하구나. 40에 그런 네가 있었기 때문에 50인 내가 덕분에 지금도 꽤 괜찮다. 고맙다. 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많이 목소리와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서브컬처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이 문화 안에서 저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설렐 수 있는 목소리. 정말 딱 이닷을 캐스팅됐다? 그럼 정말 모든 이 서브컬처와 관련된 팬들의 커뮤니티에서 와 대박 이닷을 캐스팅됐대. 벌써 설레. 믿고 들을 수 있어. 걱정 하나도 안 돼. 일본 음성, 중국 음성, 미국 음성, 러시아 음성 다 합쳐도 한국 음성이 분명 최고일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고 설렐 수 있는 성우로 앞으로 자리 잡고 싶고 또 훗날에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 이렇게 들려드리고 풀어놓을 수 있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른 많은 성우님들이 출연하셔서 팬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컷하겠습니다.